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출시를 앞두고 올 연말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제네시스 GV70은 현재 위장막을 씌우지 않은 채로 도로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요. 앞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GV70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GV70에 대해 디자인 이외에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70의 파워트레인과 차량 크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쟁 모델 대비 GV70이 갖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같이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네시스 GV70의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GV70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롭게 출시되는 제네시스의 중형 SUV이지만 파워트레인에서는 새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80의 파워트레인과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디젤 엔진 1종과 가솔린 엔진 2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10마력의 45토크를 내는 2.2 디젤 엔진과 304마력의 43토크를 내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 그리고 380마력의 54토크를 내는 3.5 터보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엔진으로 출시됩니다. GV80에 적용되었던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차량 세그먼트 상으로 엔진룸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큰 결함이 있었던 엔진이라 확대 적용을 기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랜스미션,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고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80의 2.5 터보 엔진을 1만 킬로 넘게 주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4기통답지 않은 정숙함과 부드러운 질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300마력이 넘는 강력한 파워가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로 꼽고 있는 수입 브랜드들과 견주어 봤을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엔진이 없다는 점은 기술력의 부족인지 신차에 대한 노력의 부족인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추후에 순수 전기차 버전의 이 GV70도 계획 중에 있다곤 하던데 한 번에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큰 그림인 걸까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GV70이 경쟁 모델로 꼽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 클래스와 BMW X3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이 경쟁 모델로 삼고 있는 차종은 벤츠 GLC와 BMW X3입니다. 물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GV70이 GLC랑 X3랑 비교가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조사에서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벤츠 GLC는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로 나뉘며 BMW 또한 일반 모델인 X3와 쿠페형 모델인 X4로 나뉘게 됩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바디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진 않지만 애초부터 쿠페형 스타일을 띠고 있으며 스탠다드 라인과 스포츠 라인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먼저 벤츠 GLC 클래스의 파워트레인은 220D와 300 가솔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302 모델, 마지막으로 고성능 모델인 AMG GLC 43까지 존재합니다. GLC 쿠페도 마찬가지로 디젤과 가솔린, PHEV, 그리고 고성능 모델은 43과 63S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BMW X3를 살펴볼게요. X3는 순수 디젤 모델인 20T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30T, 그리고 20i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302, 그리고 고성능을 지향하는 M40i와 진짜 고성능 버전인 X3M까지 정말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고요. X4 또한 순수 디젤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그리고 가솔린과 고성능 모델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의 부품인 엔진, 즉 파워트레인 라인업에서 GV80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확실히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있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네시스 GV70의 크기입니다. 먼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산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투싼과 더뉴 산타페 그리고 르노의 QM6와 한번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더뉴 산타페가 역시나 가장 길고요. 그런데 QM6보다도 GV70의 전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보다도 더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한 차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세가 생각보다 멋진 차가 바로 GV7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더뉴 산타페가 가장 높지만 일단 GV70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자체가 넓고 낮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전고는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1630mm로 가장 낮은 전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GV70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하기가 전륜구동 대비해서 쉽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올뉴 투싼, 더뉴 산타페 그리고 르노의 QM6보다도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GV70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 모델인 동급 수입차들과 크기를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벤츠 GLC와 BMW X3 그리고 볼보의 XC60까지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BMW X3가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긴 모델이 GV70입니다. 그리고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GV70이 가장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BMW X3가 가장 높고 제네시스 GV70이 역시나 가장 낮은 전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헤드룸에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넓은 모델이 제네시스 GV70과 벤츠 GLC 모델입니다. 그래서 GLC와 동일한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BMW X3와 볼보 XC60보다도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네시스 GV70 실내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장도 꽤 긴 편이고 전폭은 가장 넓은 편이고요. 전고는 또 가장 낮고 휠베이스는 또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독특한 그런 프로포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자세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상 가격인데요. 아직 제네시스 GV70의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출시된 G70 페이스리프트와 G80과 GV80과의 금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80의 시작 가격은 5,291만 원으로 2.5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풀옵션을 선택한다면 대략 7,676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80 라인업인 GV80의 시작 가격은 6,067만 원으로 마찬가지 2.5 터보 가솔린 5인승 기준으로 풀옵션을 계산해보면 대략 8,178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G80 세단과 GV80 SUV의 시작 가격의 차이는 약 8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G70과 GV70과의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의 시작 가격은 4,035만 원부터고요. 2.0 가솔린 풀옵션 가격, 스탠다드는 5,478만 원, 스포츠 패키지는 5,974만 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의 견적을 받으러 갔었는데 할인까지 다 해서 차량 가격이 5,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BMW 5 시리즈보다 G70이 더 비싸진 시대가 와버렸네요. 그렇다면 같은 70 라인업의 GV70의 시작가는 어떨까요? G70 페이스리프트는 2.0 터보 엔진이고 GV70은 2.5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최소 600에서 800 정도 가격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깡통의 시작 가격을 절대 5천만 원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70 2.5 터보 깡통 가격은 4천 후반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GV70 또한 스탠다드 라인과 스포츠 라인으로 나뉘는데
스탠다드 라인의 풀옵션 적용 시 6천 중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라인의 풀옵션 적용 시에는 7천 초반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7천 중반까지 될지도 모르죠. 여기서 분명 누가 GV70을 7천만 원이나 주고 사 하시겠지만 GV80도 처음에 8천 넘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엄청 팔리고 있죠. 저도 G80을 7,20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7천만 원이 넘더라도 GV70도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V70이 7천만 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간다면 충분히 수입차를 살 수도 있고요. 사고 나서도 돈이 남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벤츠 GLC300 가솔린 모델의 가격을 보면 기본 트림과 상위 트림으로 나뉘는데 기본 트림이 7,080만원, 상위 트림이 7,810만원입니다. 충분히 GV70 풀옵션 가격으로 기본 트림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죠. BMW X3 20i를 살펴볼까요? 기본 트림은 6,410만원, 상위 트림은 6,650만원입니다. 대략 7천만원을 전혀 넘지 않는 금액이고요. 게다가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프로모션까지 적용받게 되면 가격은 6천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GV70 풀옵션 모델과 거진 1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볼보 XC60의 가격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7,540만원입니다. XC60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풀옵션의 예상 가격은 7천만원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벤츠 GLC도 살 수 있고 BMW X3 20i는 대략 구입하고도 남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GV70 2.5 터보가 300마력이 넘긴 하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걸 고민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GV70의 파워트레인과 크기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은 정말 또 한 번 역대급이라는 칭찬이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멋진 외관에 걸맞는 성능과 독일차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을 보여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GV70을 7천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도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제네시스 GV70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